K-팝 아티스트를 되게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그 나이 때는 아무 생각 없었어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공부하고 뭐 공부는 좀 잘했지만 공부를 너무 잘하신 거 네, 아니에요? 좀 잘했지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게스트 한 분을 모셔서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솔로 로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유튜브 이제 뮤직비디오나 이런 데서 얼굴 한번 뵌 것 같기도 해요. 아, 진짜요? 네네. 보셨어요? 혹시? 본 것 같아요, 진짜로. 네. 네, 부끄럽지만 그 전에 이제 액신이라는 걸그룹에서 리더랑 메인 보컬을 맡아서 데뷔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니스랑 비님 회사에서 또 밴드 활동도 했었고 현재는 이제 솔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로아 씨는 지금도 소속사나 기획사와 계약이 된 상태인가요? 지금 현재는 무소속이고요. 네. 좀 논의 중에 있기는 하지만 저도 사실 고민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런 계약 관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자문을 여쭙고자 나왔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너무 영광입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로아님은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싶은 분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아티스트로 활동을 하려면 전속 계약이 필요하잖아요. 네. 회사와의 또 계약이 중요하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은 처음 시작할 때는 다들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많은 분들이 있지 않으실까 해서 제가 대표로 여쭙고자 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전에 다른 컨텐츠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팍타, 순트, 세르반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계약서에 사인하실 때 굉장히 신중하셔야 된다. 맞아요. 네. 대부분 어쨌든 아이돌 꿈꾸는 친구들은 다 미성년자거나 나이가 되게 어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계약이 불공정하거나 잘 모르는 부분을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전속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고 분쟁이 법원으로 가게 되면 판사님들은 이 계약이 공정한 계약인지 아니면은 아티스트한테 부당하게 불리한 계약인지 판단할 때 기준으로 삼는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가 뭘까요? 대중문화 표준계약서. 잘하시네. 짬바가 있네요.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의를 해서 이렇게 고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표준 전속 계약서를 한번 읽어보신 적 있어요? 네, 한번 읽어본 적 있어요? 네. 그래도 다행이네요. 네. 만약에 연예기획사와 연속계약을 체결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꼭 표준 전속계약서를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맞아요.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부속합의서가 별도로 있어요. 연습생의 경우에도 대중문화예술인 연습생 표준계약서가 따로 있습니다. 아세요? 네. 알고 있어요. 잘아시네요. 역시 짬바가 있어요. 연습생 계약도 한 3년 정도가 네. 맥시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표준 계약서대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표준 계약서를 이용해서 계약을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추가 계약 조항이 반영된 부속 합의서가 작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다만 표준 전속 계약서 양식에 있는 내용들을 어느 정도 머리에 넣고 협상에 임하시면 상대방 쪽에서 나한테 제안하는 조건이 진짜 불리한 조건인지 이 정도는 이 업계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될 수 있으니까 스스로 판단할 때 도움이 많이 되겠죠. 네. 연습생 계약도 3년이고 전속 계약을 하더라도 기본이 7년이니까 맞아요. 합치면 10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번 사인하면 10년이라는 긴 기간이 그 계약에 묶이게 되는 거거든요. 신중해야 됩니다. 10년이 좀 많이 긴 것 같아요. 표준계약서에 나와 있는 기간은 법원에서도 그 정도는 이 정도는 계약을 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 이제 매니지먼트 계약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요. 이 아티스트가 성공을 할지 못할지 되게 불확실한 상태에서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많이 투자를 했는데 이게 사실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맞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최소한 한 7년 정도는 계약을 하고 꾸준히 밀어주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기회를 갖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우리 로아 씨는 이제 계약을 해보신 경험이 있잖아요. 네. 그때 계약 기간은 어느 정도로 제한을 받으셨어요? 저도 딱 표준으로 다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표준으로 다 받았고 정말 저도 쓸 때는 결심을 하고 썼거든요. 저도 인생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 이 회사를 만나서 내가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고 또 그 시간 안에 어떤 음악을 내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부모님과도 충분히 상의를 한 후 그 다음에 계약을 했었던 것 같아요. K-팝 아티스트를 되게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그 나이 때는 아무 생각 없었어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공부하고 뭐 공부는 좀 잘했지만 공부를 너무 잘하신 거 네, 아니에요? 좀 잘했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서 이제 연습생 계약을 체결하고 잘 돼서 전속 계약을 체결하시는 분들은 그 나이에 자기가 잘할 수 있거나 좋아하는 걸 찾아서 그렇게 매진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K-팝 덕후가 되었습니다. 그 열정이 너무 아름다워서. 저도 K-팝 덕후입니다. 그럼 혹시 K-팝에서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혹시 있으세요? 뉴진스 그리고 그러시구나. TWER 그러시구나. 제가 어떻게 반응해요? 삼촌 팬이 아니라 큰아빠 팬 정도. 7년이라는 계약 기간 동안 소속사랑 좋은 관계를 쭉 유지하면 좋겠지만 신뢰 문제라든지 계약 관계를 끊고 싶다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계약 관계를 끊어내고 싶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해지가 안 되는 건 잘 아실 거고 네. 이제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가장 궁금한 건 뭐예요? 다른 친구들, 멤버들도 생각을 해보고 그냥 보통의 다른 분들 의견도 받아봤을 땐 그런 사생활 침해나 너무 통제받고 억압받는 부분들이 좀 그런 사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표준계약서의 내용인데 네. 기획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가수의 대중문화예술 영역 또는 대중문화예술 영역 준비 이외에 가수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요구할 수 없다. 근데 또 이런 조항도 있어요. 가수는 대중문화예술 영역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또는 기획업자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기본적으로 이 아티스트의 사생활과 인격권은 보호되고 보장되어야 하는 게 맞는데 다만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아티스트가 사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이제 스스로의 품위를 손상시킨다든지 네.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다면 그거는 이제 양쪽에 너무 손해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쵸. 경우에 따라서는 품위 손상 행위에 따라서 손해배상 내지는 위약벌을 물어줘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그 범위 안에서 사생활 통제는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침해되지 않는 범위의 통제. 네. 야, 이랬으면 좋겠다 이 정도. 아이. 상세한 내용은 아마 부속 합의서에 잔뜩 들어가겠죠. 네, 맞습니다. 네. 여성 아티스트에 대한 그 다이어트 있잖아요. 맞아요. 체중 감량 요구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체중 감량 강요와 관련된 실제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매니저가 여배우님께 지속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체중기에 올라가서 체중을 재가지고 그걸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뭐 이 정도까지는 그렇다 싶은데 수치상 안 되면 절대 오디션 그리고 활동을 안 시킬 거다. 그건 거의 약간 협박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법원에서도 이런 문자를 보내는 행위를 위협으로 판단했어요. 그리고 이 매니저는 이런 문자를 보냈을 뿐만 아니고 방송에서는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성적인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하면서 체중 감량을 강요했어요. 인격적인 모독과 함께 위협하기도 하면서 체중 감량을 강요한 행위는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이게 법원의 판단이에요.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해지 사유 이유는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해지 사유는 이제 정산 의무 미이행이죠. 표준계약서를 보더라도 통상의 정산 조건은 벌어들인 돈, 매출, 회사에서 다 받고 비용을 빼고 나면 남는 게 수익이잖아요. 네네. 그 수익을 몇 대 몇. 근데 그때 그 공제되는 비용의 범위에 대해서 다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직접 비용, 간접 비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단 표준 전속 계약서에서는 첫째, 아티스트의 공식적인 대중문화 예술 영역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광고 수수료 비용, 그리고 아티스트의 동의하에 지출한 비용, 아티스트의 연예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비용이죠. 근데 만약에 회사가 막 자기네 사무실 임대료 이런 것까지 빼자, 이거는 좀 과하다.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건지 아니면 아티스트의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지를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럼 그렇게 했을 때 분배 비율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이 분배 비율은 계약 해지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계약 무효 사유도 될 수 있어요. 우리 로아 씨 계약 해지와 무효의 차이를 아세요? 해지는 그 시점부터 이제 종료가 되는 거고 네. 무효는 아예 계약하기 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맞나요?
정확합니다. 무효는 처음부터 없던 거예요. 해지는 해지 시점부터 없어지는 겁니다. 역시 짬바가 오늘 계약 진짜 많이 하셨나 봐요. 저도 이게 아버지한테 배웠습니다. 네. 아버님 혹시 법률 쪽? 네? 아니요, 그 부동산 쪽. 부동산 쪽. 네. 부동산 쪽에 계시면 아시죠? 계약을, 사실 이 분배 비율이 문제가 됐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제 걸그룹 이달의 소녀 사례죠. 그때는 그 비율이 어느 정도였었어요? 매출이 발생하면 그 매출 자체를 회사가 70%, 아티스트가 30% 이렇게 가져가요. 그 다음에 비용을 50%씩 부담하는 거예요. 응?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매출이 100원 발생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비용이 60원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 계약 조건에 따르면 회사는 매출에서 70%인 70원을 일단 가져가죠. 아티스트는 매출의 30%인 30원을 가져가죠. 네네. 근데 비용 60원을 반반씩 나눠야 돼요. 그럼 회사는 70원에서 30원을 빼니까 40원 이익이죠? 네네. 근데 아티스트는 30원 가져가서 비용을 30원 부담하니까 없어요. 네. 가져가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손해인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매출 대비 비용의 비율이 60% 밑으로 내려가야 조금이라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매출 대비 비용의 비율이 60%를 넘으면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런 분배 구조에 대해서 계약 내용이 일방 당사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한다고 보고 민법 103조 위반 따라서 무효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와. 계약 체결 단계에서 분배 조건이 어떤지 좀 차분히 살피시고 전속 계약 여부를 결정하셨으면 좋겠다. 분배 비율도 문제지만 그 정확한 어떤 정산 내용을 썼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어떤 자료를 요구를 해야 될까요, 회사에? 일단 매출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연예 활동 용역 서비스를 제공받는 측과 체결한 계약서. 그래야 이제 금액이 나오니까. 입금 내역 이것도 알아야겠고, 네. 비용이 제대로 공제됐는지 보려면 회사에서 비용을 지출하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받잖아요. 네. 상대방으로부터. 네. 실제로 이 비용이 그 아티스트를 위해서 사용됐는지를 확인하려면 계약서도 봐야 되잖아요. 네. 세금 계산서와 계약서 정도를 봐야겠죠. 근데 회사에서 만약 요구를 했는데 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는? 이 정산 자료를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이 다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는 소속사 측에 아티스트별로 매출과 비용을 계산하고 회계장부도 아티스트별로 따로 작성을 하고 비치하도록 돼 있어요. 아티스트가 요구할 경우에는 회계 내역을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돼 있어요. 만약에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정산금을 주지 않는다, 또는 연예활동 계약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신뢰관계가 좀 무너졌을 때도 해지 사유가 되나요? 법원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졌는데도 연예인에게 그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해주고 있어요. 이 구체적인 사례로는 전속 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 권한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려면 아티스트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그 서면 동의도 없이 맘대로 넘겨준다든지, 연예활동 지원 의무가 계약서에 명시돼 있잖아요. 네. 그 지원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이제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겠죠. 변호사님 너무너무 오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를 많이 얻었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신데요? 아닙니다. 저야말로 이렇게 오늘 법아지 채널에 나와줘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활동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